양정철 씨가 또 미국에 간다고 합니다. 처음에 양정철 씨 이야기가 나왔을 때 꼭 뭐 그 사람이 어떤 대단한 도사 같기도 하고 또 숨어있는 장로 같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들이 많았죠. 특히 이 좌파 정치 세력의 그 계보를 잘 안다 하는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는 걸핏하면 삼철이 어떻고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2017년 4월 그러니까 이제 그때 보궐 대통령 선거가 막바지에 다다랐을 때 그때 이 삼철이라는 이런 이름으로 뉴스가 나온 게 있습니다. 그때 보면은 전해철 씨는 의원으로 나오고 이호철 씨는 전 수석인데 부산에서 여행업을 하고 있다. 그리고 양정철 씨는 제주대학교에서 교수하고 있다. 이게 2017년 4월 27일 그때의 상황입니다. 이제 그렇게 되고 문재인 씨가 보궐 대통령에 당선이 되고 그리고 나서 바로 한 게 뭡니까? 양정철 씨하고 조촐하게 뭐 김경수 씨하고 셋이서라든가 이렇게 모여서 밥 먹고 보낸 거. 이제 그거 우리가 지난 리마연 강연에서 다뤘었죠. 이 문재인 씨가 이런 식으로 자기 근처에 있는 사람을 내보낼 때는 밥 먹고 보낸다. 뭐 그게 좀 유명하죠. 어떻든 그렇게 밥을 한번 먹고 나온 사람이 그 다음에 가끔 뉴스에 나오면 마치 이 양정철 씨가 선거에서 표를 긁어 모으는 무슨 그런 마이다스 손이라도 있는 듯이 가진 듯이 이렇게 보도가 됐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가 보다 했죠. 그 사람이 무슨 특별한 능력이 있는 모양이다. 선거에서 특별한 능력이 있으면 대부분 그게 범죄가 되겠죠. 뭐 선거 범죄가 될 겁니다. 그런데 계속 그런 이름이 따라다녔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그 무슨 외국에 돌아다니고 국내에 자기가 들어오면 안 된다 뭐 이런 이야기도 했었죠. 그리고 보면은 그 뉴질랜드에 친형이 있다고 하죠. 그 뉴질랜드에 있을 때 특이한 것은 김경수 씨가 거기 찾아갔다는 겁니다. 찾아가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때가 2017년 7월에서 8월 그러니까 2017년 문재인 씨가 보궐 대통령 취임하고 바로 쫓겨났죠. 본인은 떠났다고 하는데 우리는 쫓겨났다고 얘기를 해봅시다. 왜냐하면 지금 나온 이야기들이 그렇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같은 해 7월, 8월에 뉴질랜드로 찾아갔답니다. 이게 외부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얘기다. 이것까지 붙어갖고 2018년 8월에 중앙일보가 보도를 했습니다. 이제 그때 김경수 씨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문재인 씨가 양정철 씨를 임명직에 기용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 그러니 형님이 살 수 있는 방법은 선출직밖에는 없다. 재보궐선거나 총선에 출마해라. 이렇게 했는데 양정철 씨는 묵묵부답이었다고 합니다. 이 내용이 좀 이상하죠.
문재인 씨의 복심이다. 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김경수 씨의 말이 뭡니까? 문재인은 양정철을 기용하지 않을 거다. 그런 거죠. 그러면 그 뭐 복심이다 이런 관계라면 기용 안 하면 안 하는 대로 사는 것이 그 뜻에 따르는 것이죠. 그런데 김경수 씨가 뭐라고 했습니까? 양정철 씨가 살 수 있는 방법은 선거에 나가서 선거에 당선되는 수밖에 없다. 그러면 살고 싶다는 거죠. 하고 싶다는 겁니다. 국회의원이 되든지 그거 하고 싶은데 그렇게 살고 싶은데 지금 못하고 쫓겨다니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밖에 나오는 뉴스하고는 얘기가 좀 다르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양정철 씨는 언론에서 그러지 않습니까? 양정철 씨 하면 뒤에 항상 붙어 있는 게 문재인 씨의 최측근, 문재인 씨의 복심 이랬는데 이거 좀 이상하다. 그렇죠? 그런데 2018년 1월에 이제 출판 기념회를 한다고 국내에 좀 들어왔습니다. 잠시 들어왔다 이렇게 돼 있는데 왔다가 또 나갔죠. 즉 그때 왔을 때 이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참고 지내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최순실을 보면서 참는다. 여기에 대해서 뉴스 언론 매체에서 이렇게 써놨습니다. 참 독한 말이고 독한 마음이었다. 그리고 2017년 5월에 떠날 때 문재인 씨에게 밖에 있다고 비루하게 살지는 않겠다. 그러니까 나가서도 폭로하지 않겠다. 뭐 이런 약속을 하고 떠났고 그리고 어떻게 지냈느냐 하니까 최순실 보면서 참는다. 그 2018년이면 최순실 씨처럼 감옥에 뭐 집안도 다 엉망이 된 거죠. 그런 식으로 끌려 들어가기 싫어서 참는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만한 일을 했나 보다. 아무나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더구나 선거, 정치, 대통령 이렇게 관련되는 그런 그 수형자, 피고인 얘기를 하면서 내가 적어보면서 참는다. 그러면 지금까지 밖에 드러나 있는 양정철 씨의 어떤 이미지, 문재인 씨와의 관계, 이거 정말 더 이상하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제 같은 2018년 6월 27일 최순실 보면서 참는다 하는 게 독한 마음이다. 이렇게 쓴 기자가 이제 한번 인터뷰를 하려고 또 출판 기념회에 잠깐 모습을 보였다고 해서 다른 출판 기념회입니다. 쫓아다니고 문자를 남기고 했더니 한참 있다가 2주가 지나서 문자가 왔다는 거죠. 답으로. 그러면서 내가 사람들 눈을 피해 다니느라고 이거 핸드폰도 잘 못 보고 아예 그냥 던져놓고 처박아 놓고 다닌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썼답니다. 사는 게 힘들어요. 이렇게 그 유자에서 동그라미 떼고 쓰는 거 있죠. 그래서 사는 게 힘들어요. 이렇게 썼다 그러면서 이 기자가 독백처럼 들리는 이 7글자 그거 보면서 제 마음이 좀 아팠다고 할까, 그 심정을 이해할 수 있었다고 할까, 뭐 이런 식으로 기사를 썼습니다. 그러면 벌써 몇 가지입니까? 양정철 씨는 문재인 씨의 보물단지가 아니다. 이건 분명하죠. 뭐 이렇게까지 왔으니까. 그런데 이제 또 한 가지 더 보기로 하죠. 2018년 6월 20일
이데일리 뉴스입니다. 양정철 씨가 이제 SBS 방송에 나갔을 때 아마 그해 1월 달 얘기인 것 같은데 거기에서 이런 질문을 받았답니다. 자신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있어서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양정철 씨가 두 가지를 댔답니다. 하나는 손수건, 또 하나는 횡격막이라고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걸 보고 사람들이 아주 밀접해서 가까이 있는 사이라고 풀이를 하는데 그러면 사정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양정철 씨는 그때 밥 먹고 헤어진 이후에 다시 청와대에 들어갔는지 안 갔는지 뭐 갔다는 얘기가 없죠. 문재인 씨하고 같이 다정하게 사진 찍은 뭐 이것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이 어떤 손수건이냐? 요즘에 보면 남자들은 아주 작은 휴대용 티슈가 있습니다. 그걸 손수건이라는 이름을 붙인 제품도 있더군요. 그렇다면 쓰고 버리는 손수건이 하는 역할은 주로 더러운 것을 닦는 역할을 하죠. 만약에 문재인 씨에게 붙어 있어서 남들이 그것을 보면 안 될 것들을 손수건이 닦아내게 됩니다. 그럼 뭐 깨끗한 걸 닦지는 않죠. 주로. 이렇게 되는데 손수건이다. 그런데 이 손수건이 어떻습니까? 문재인 씨 주머니에 들어가서 청와대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아예 대한민국을 떠나서 다른 나라를 떠돌고 있다. 그 손수건이 무슨 쓸모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문재인 씨는 저거 내 손수건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게 맞겠죠. 그런 손수건은 있으나 마나 하니까. 또 하나는 이미 과거에 쓸 만큼 쓰고 버린 손수건이다. 아마 이쪽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횡격막이다 그랬습니다. 이 횡격막이라는 것은 사실 호흡을 같이 하는 관계가 되겠죠. 이 횡격막이 떨어져 나가서 밖에 돌아다닌다. 이러면 역시 그거 문재인 씨의 횡격막은 아니구나. 이렇게 될 겁니다. 양정철 씨 생각에 호흡을 맞추고 있다고 생각을 할 뿐이구나. 그거야 뭐 영상을 보면서도 호흡은 맞출 수 있으니까. 그래서 양정철 씨가 생각하는 자기 자신, 그러니까 문재인 씨는 양정철 씨를 만약에 50점짜리라고 생각을 한다. 이게 양정철 씨의 생각이라면 실제로는 문재인 씨는 양정철 씨를 마이너스 10점짜리라고 생각을 한다. 뭐 이 정도. 완전히 극과 극 정도로 차이가 나는 거다. 그거를 알 수 있습니다. 떨어져 나가 있기를 바라는 횡격막. 그게 무슨 횡격막입니까? 따라서 이 두 가지가 양정철 씨만의 착각이나 망상이거나 아니면 문재인 씨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떠나보냈거나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양정철 씨 같은 경우에 그런 게 있습니다. 사람이 좀 사람을 채용하고 등용하고 하는 입장에서 너는 안 된다 이런 말을 하기가 좀 곤란할 때 그냥 내가 너를 아끼니까 너는 맨날 저 대문 앞에 좀 서 있어라. 너 아니면 누가 서 있겠니? 이제 이렇게 사람을 쓸 수가 있죠. 그러니까 양정철 씨도 거의 그런 경우가 아닌가. 바로 보궐 대통령 취임하자마자 떠나보낸 게 양정철 씨다 하는 거죠. 그런데
계속 그 사람에 대해서는 무슨 전설처럼 이 사람은 아주 중요한 사람이다.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 4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자, 이제는 좀 사실을 알아야 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밖에 이 포장된 거 말고 참모습, 그게 무엇인가. 이제 그런 거를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앞에서 자기가 최순실 씨를 보면서 참는다 이랬는데, 이번에는 장세동 씨 얘기를 하면서 장세동 씨와 자기의 입장이 같다. 그럼 결국 두 사람 얘기를 했는데, 장세동 씨하고 자기가 입장이 같고, 자기가 지금 국내에 들어와서 뭔가 하겠다고 하면은 최순실 씨 같은 입장이 될 것이고, 이 두 사람 예를 든 것이 둘 다 아주 비관적입니다. 이번에 이제 4.15 총선이 끝나고, 그리고는 바로 양정철 씨가 그 민주연구원 그 연구원장 그 자리를 내놨습니다. 이제 그때부터 좀 살펴보기로 하죠. (4월 16일에) 물러나면서 이런 말을 한 겁니다. 다시 야인으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뭐 아주 얼마 동안, 짧은 기간 동안 그 민주연구원장으로 있었는데, 밖에 소문이 나기는 이 사람이 4.15 총선을 승리로 이끌었다. 지금 그렇게 소문이 났죠. 그런데 양정철 씨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다시 뒤안길로 가서 저녁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조용히 지내려고 한다. 그런데 이게 뒤안길입니다. 따뜻한 가정으로 가서 맛있는 저녁과 가족들과 도란도란하게 행복하게 집안에 불을 밝히고 그 기다려지는 그런 저녁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뒤안길로 가서 저녁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조용히 지내려고 한다. 이거는 그 뒤안길은 저녁이 되면 보통은 저녁은 죽음의 시간입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때. 그리고 그것도 뒤안길이죠. 앞길이 아니고. 그러면 이제 이 사람에게 남은 것은 그냥 마무리하는, 그것도 아무 기대가 없는 뭐 그런 상태만 있다. 이거를 알 수 있습니다. 총선 결과가 너무 무섭고 두렵지만 당선된 분들이 국민들께 한없이 낮은 자세로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국난 극복에 헌신해 주리라 믿는다. 이거 뭐 입에 발린 소리죠. 4.15 총선이 어떻게 되었는가? 그때 선거법이 어떻게 되었는가? 실제로 그 당시에 경찰이 어떤 수사를 했다든지 하는 것들이 어땠는가? 그리고 지금까지 문재인 민주당이 얼마나 오만방자한 짓들을 했는가? 양정철 씨가 만약에 마지막을 느꼈다면, 이제 다가오는 죽음을 느꼈다면, 문재인 민주당에서는 하는 일마다 그것을 더 재촉하고 또 그러한 국민의 분노를 부추기는 일만 했다. 그것을 알 수 있죠. 사람들은 선거가 끝나고 바로 나간다고 하는 데에 대해서 아주 흥미로워했습니다. 유시민 씨가 180석을 받겠다, 이런 어떤 예언처럼 얘기를 했는데 정말 그렇게 됐다는 데 대해서 국민들은 찜찜해합니다. 나중에 그게 또 밝혀질 무엇이 있을지도 모르죠. 근데 양정철 씨가 이날
시를 한 구절 이야기를 했답니다. 이형기 시인의 낙화. 이게 뭔지 알죠? 이 낙화라고 하는 것은 내용이 이렇습니다. 헤어지자 섬세한 손길을 흔들며 하롱하롱 꽃잎이 지는 어느 날, 이 얘기를 하면서 그 연구원장을 물러나겠다. 이제 여기를 또 떠나겠다. 그랬는데 이게 뭐냐면은 가야 할 때를 알고 가는 이의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꽃잎이 떨어지고 간다고 하는 것은 이게 그냥 이별이 아닙니다. 이거는 어느 한 세계로부터의 죽음을 의미하죠. 그 여러 가지가 이렇게 연결이 되더라. 그러면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이해찬 대표 덕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랬다고 하는데 이게 무엇인가? 앞에서 이야기를 했죠. 문재인 씨가 이 사람을 진작 떠나보냈다. 이제 4년이 지나갔고 남들은 자리 줄 사람 다 줬는데 거의 2인자다. 이렇게 그 헛된 이름이 붙어있던 양정철 씨는 지금 또 떠나는구나. 뭐 밖에서 봤을 때는 본인이 가는 걸로 돼 있지만 김경수 현재 경남도지사 얘기를 들어보면 그건 아니죠. 넌 안 돼. 그렇지만 아는 사이니까 어떻게 길을 좀 찾아보자고 얘기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렇게 보면 될 겁니다. 이번에 그 총선 때도 문재인 씨하고 만나서 같이 다니면서 뭔가 하지 않았겠죠. 그 이해찬 씨가 봤을 때는 불러다가 좀 쓸만한 데가 있지만 문재인 씨가 봤을 때는 쓸모가 없는 사람이다. 오히려 거추장스럽다. 이런 걸 알 수 있죠. 문재인 씨는 그래도 대통령의 의자에 앉았던 사람이고 이해찬 씨는 그걸 못한 사람이다. 안목의 차이가 있기는 있을 겁니다. 아니면 이해찬 씨는 나름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좀 쓸 데가 있어서 이 사람을 썼을 수도 있겠죠. 근데 만일 본인이 얘기한 것처럼 최순실 씨나 장세동 씨처럼 뭔가 자기가 충성심에서 죄를 지었다. 그러면 이번에는 또 뭔가 죄를 지었겠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양정철 씨 자신도 이 씁쓸하면서 뭔가 모르게 버림받은 마음으로는 문재인 씨가 나를 지금도 보고 있겠지. 그런데 몇 년 동안 사실은 문재인 씨는 잊고 있는 사람이다. 아니, 안 보고 싶은 사람이다. 실제로 안 본 사람이다. 이렇게 된다면 본인이 좀 느끼겠죠. 2018년 1월에 책을 냈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언어라는 책인데 이거 메디치 미디어에서 냈습니다. 메디치 미디어는 김경수 씨가 아주 활동을 많이 하는 글을 앞에 내세워 놓고 정치적인 행사를 많이 하는 그런 곳이죠. 거기에서 저자 소개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양정철 씨 얘기입니다. 문재인을 만났다. 문재인으로 살았다. 긴 세월이 지나 이제 다시 양정철로 산다. 대통령 후보 문재인의 곁을 지켰지만 대통령 문재인과는 거리를 지키는 사람. 사실적이죠. 후보일 때 옆에서 비서로서 같이 일을 했지만 대통령이 되고 나서는 그때부터는 떨어져 나와서 근처에 못 간 사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책 내용에 좀 흥미로운 것이 책 165쪽에서 166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언어에 일본어가 깊이 침투해 있다 하면서 여기에 비판적인 예를 여사라는 표현을 들었습니다. 양정철 씨의 설명입니다. 대통령 부인에게 여사라는 호칭을 쓰는 것도 역사적 어원을 모르고 사용하는 부적절한 예다. 좀 이런저런 비판을 했습니다. 본인이 마음에 뭔가 있어서 쓴 건가? 그렇게도 보이죠. 더더구나 이제 얼마 전에 그 비서실장을 바꿨죠. 그 유영민 비서실장이 됐다. 이제 그 직전에 양정철 씨가 비서실장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왔고 어떤 매체에서는 내가 그거 해갖고 감옥에 가더라도 비서실장 꼭 집어서 한 건 아닌데 이젠 청와대 들어가서 일을 맡겠다는 식의 얘기를 했던 거 그런 뉴스도 봤습니다. 그런데 막상 결과는 유영민 씨가 비서실장으로 낙점이 됐다 이렇게 됐죠. 그런데 이때 뉴스입니다. 양정철 씨가 이번 비서실장 인사를 앞두고 사석에서 문 대통령이 이제는 국정 기조를 확실히 바꿔야 한다며 불만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제 서서히 서로 불편한 감정들이 밖으로 나오고 있다. 이걸 알 수 있죠. 여기에 결정적인 게 문재인 씨의 말입니다. 2020년 12월 7일 문재인 씨가 그 무렵에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하고 최재성 대통령 정무수석 비서관 이 사람들이 차기 비서실장으로 거론된다 하는 데 대해서 나는 언급한 적이 없다. 그 말을 했다는 겁니다. 이제 그런 취지의 말을 했다. 이것도 이상하죠. 문재인 씨가 누구에게 내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있다 없다 증명을 해야 합니까?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이죠. 자기가 선택하면 되는 건데 굳이 이걸 입 밖에 내서 얘기를 해가지고 밖에 알려졌다. 그러니까 양정철 씨도 아니고 최재성 씨도 아니다. 내가 그런 얘기 하지 않았다. 내 생각은 아니다. 이렇게 반대 의사를 밝혔다는 거죠. 아주 특이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관계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뭐냐. 특이하게도 이 최재성 씨 이름 내가 그 얘기 하지 않았다 했던 그 최재성 씨하고 그 김태년 그 원내대표하고 그리고 양정철 씨하고 같이 그 술을 마셨다고 하죠. 그러고 보면은 두 사람은 문재인 씨한테 노 소리를 거절당한 사람이고 그리고 김태년 원내대표야 원내대표니까 그랬을 겁니다. 이날 식당에서 무슨 폭탄주를 마시고 3시간 동안 얘기를 하고 그랬다. 그러는데 하필이면은 그런 일들이 있던 중에 이제 미국 간다 하면서 그때 만나서 술을 마셨다고 합니다. 장세동 씨 얘기 이게 이제 상당히 신경이 쓰이는 부분인데 아마도 7일이라는 거 보니까 이 김태년 씨하고 이 사람들 만난 데서 나온 것인지 하여튼 대략 시기는 그때쯤입니다. 양정철 씨가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생각은 달라도
장세동 전 경호실장의 의리 하나는 인정한다. 장세동 씨가 경호실장, 그래서 그 의리 하나는 인정한다. 이거는 놀라운 얘기입니다. 이 문재인 민주당이라든지 좌파들에게 있어서 장세동 씨가 누굽니까? 자기들에게 있어서는 주적이죠. 아니, 김정은이가 아니고 이 사람들이 주적인 겁니다. 장세동 씨가 누구에게 의리를 지켰습니까?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의리를 지켰죠. 전두환 전 대통령은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냥 쿠데타 세력입니다. 어디를 봐도 그렇게 나오죠. 요즘 보면 아이들이 그 좌파 물든 아이들이 뭐 논문 쓸 때도 이거 그냥 그렇게 쓰더군요. 쿠데타 세력이다. 이거 참 어디까지 정리를 해줘야 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들의 인식은 그렇다. 적의 수계, 원수 이렇게 치면 아마 그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문재인 씨의 첫 비서였던 양정철 씨가 나도 퇴임 후에 마지막 비서로 의리를 지키고 싶다. 그러면서 문재인 씨 임기 말까지 공직을 맡지 않은 채로 퇴임 후를 미리 준비하는 역할을 하겠다. 그게 대통령을 모시는 참모의 핵심 덕목인 의리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특징이 뭡니까? 보통 그 마지막 비서면 청와대 들어가서 비서해야 되겠죠. 근데 그게 아니고 퇴임할 때를 기다립니다. 장세동 씨처럼. 그럼 미리 그때를 준비하겠답니다. 그러면 미국 가지 말고 백담사 가서 뭐 살기 좋게 준비를 해놓고 있어야 하겠죠. 딱 그거 아닙니까? 문재인 씨가 이제 임기 끝나든지 앞으로 뭐 어떻든 청와대를 나올 때 이제 감옥으로 갈 텐데 좋지 않게 갈 것은 분명하죠. 그러면 공직이 아니라 바로 그때 문재인 씨의 비서를 하겠답니다. 실현 가능한 얘기라고는 보이죠.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문재인 씨의 종말이 어떨지는 더불어민주당 쪽에서도 짐작을 하고 있을 것이고 우리 국민들도 그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양정철 씨가 이런 얘기를 했다. 참 의미심장한데 왜 장세동인가? 이제 특징이 그겁니다. 장세동 씨가 왜 칭찬을 받느냐, 왜 의리 있다고 하느냐. 이제 이 좌파 시각으로 보는 겁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죄를 지었습니다. 알려진 거는 쿠데타, 나라를 훔친 것이죠. 나라를 뺏은 겁니다. 그랬는데 장세동 씨가 나중에 안 좋을 때도 옆에 있으면서 그걸 자백을 안 한 겁니다. 폭로 안 한 것이죠. 즉 그래서 의리가 있다. 군사 반란, 쿠데타 세력인데 거기에 의리를 지켰다. 근데 이거 칭찬했다는 것이죠. 왜 하고 많은 것 중에 거기에 비유를 했을까? 물론 차이는 있죠. 장세동 씨는 공직을 맡아서 일을 했습니다. 양정철 씨는 쫓겨나 있었죠. 그러니까 장세동 씨는 안에서도 같이 있고 문제가 있을 때도 같이 있으면서 의리를 지켰는데 양정철 씨는 밖에서 기다리다가 문재인 씨가 끌려 나오면 그때 의리 지키겠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문재인 씨는 어째서 끌려 나오는 것일까? 장세동 씨하고 이렇게 대비를 시킨다면
아, 문재인 씨가 나라를 훔쳤구나. 대한민국을 점령했구나. 이거 문재인 씨가 쿠데타 세력이구나. 그런데 그게 또 맞는 것 같습니다. 문재인 민주당에서 여태 얘기를 했죠. 우리 촛불혁명으로. 그게 뭡니까? 촛불혁명이 무슨 비폭력입니까? 폭력이지. 군중의 힘이지. 촛불혁명으로 빼앗은 그 혁명에 성공한 정권이다. 늘 그랬죠. 쿠데타 맞습니다. 이 쿠데타를 하고 나라를 뺏고 그 나라를 마음대로 바꾸고 뭐 가장 대표적인 것은 우리 헌법에 있는 자유민주주의를 사회주의식으로 그렇게 바꾸려고 했고 우리 헌법에 있는 자유시장경제 질서 이거를 통제경제, 계획경제로 바꾸려고 했고 그래서 문재인 씨가 기업 대표들을 거느리고 다니고 몇 월 며칠까지 백신을 생산해라. 내가 돈을 이만큼 대줄게. 세금 걷어서 펀드 밀어줄 테니까 이거 만들어라. 뭐 이런 일들을 했죠. 쿠데타를 했구나. 반국가 행위를 했구나. 그래서 양정철 씨가 문재인 씨가 전두환 전 대통령처럼 군사 쿠데타를 했고 양정철 내가 장세동 씨처럼 의리를 지켜서 마지막에 형사 처벌을 받든지 백담사를 가든지 사형을 당하든지 끝까지 의리를 지켜서 내가 보필을 하겠다. 뭐 그런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문재인 씨는 나쁜 사람이죠. 법을 어겼다 해도 우리 전체 국민이 주인인 이 나라를 자기가 호의호식하면서 이걸 훔쳐서 4년 동안 저렇게 떵떵거리고 살았던 거다. 그것을 이제 밝혀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과연 그냥 말 몇 마디 가지고 덮어 씌우는 것이냐? 이게 헌법을 보면 법적으로 보면 쿠데타라는 말을 하지는 않지만 이게 내란죄가 맞습니다. 그걸 밝혀놓은 것이 지난번 새로운 정치조직 리마연의 분석 보고서 1국 2제가 있죠. 그리고 지금 이제 곧 여러분이 볼 세 번째 분석 보고서가 있습니다. 이걸 보게 되면 양정철 씨가 자연스럽게 내가 최순실 씨처럼 될까봐 무슨 일이 있어도 참아야지. 이런 3년. 그 다음에 이제 와서 나는 그래도 장세동 씨처럼 살아갈 거야. 라고 얘기하는 지금 이런 것들을 납득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 양정철 씨가 미국 CSIS에 가서 뭐 연구를 한다 이렇게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뉴스를 보면은 그 2019년 그때 여름인가 해가지고 CSIS에 무슨 일로 갔다 왔다고 하는데 그때 혹시 미리 얘기를 하고 그리고 2020년 선거를 치르고 그리고 지금 다시 가게 되는 것인가? 뭐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CSIS에 왜 양정철 씨가 가는가? 이 사람이 무슨 전문성이 있다고 거기를 가는가? 거기 가면 또 연구를 제대로 하는 줄 여러분은 그런 생각을 할 겁니다. 뭐 빅터차 생각도 하고 뭐 이럴 텐데 이제 이게 급이 다른 겁니다. 빅터차 같은 경우는 진짜 미국인으로서 전문가로서 그걸 하는 거고 양정철 씨는 그냥 한국에서 가니까 받아주는 거죠.
이거 생각해 봤습니까? 양정철 씨가 CSIS에 가면은 거기서 북한에서 오는 어떤 북한에 관한 정보를 왜곡시켜서 문재인 민주당 정권이 좋아하는 미국이 적절한 행동을 하지 못하게 막는 정보로 바꿔서 내보내는 이런 일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뭐 그거는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제 그런 건 될 리도 없고 그러면은 이 양정철 씨가 거기 가면 뭐 어떤 경로든 거기에 후원금이 들어가죠. 원래 주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 후원금을 받기 위해서 양정철 씨를 그 자리를 주는가? 뭐 그것도 무시할 수는 없겠습니다. 그런데 미국으로서는 어떻습니까? 양정철 씨가 거기 가서 미국 쪽의 정보를 빼오는 거 하고 미국 쪽에서 양정철 씨를 통해서 문재인 민주당의 정보를 빼가는 거 하고 어느 쪽이 더 쓸모 있고 양이 많고 그렇겠습니까? 당연히 미국 쪽이겠죠. 그거야 당연하죠. 그 사람들이 훨씬 머리가 좋으니까. 또 그 부분에 있어서도 전문성이 뛰어나니까. 그래서 뭐 그냥 간다. 이렇게 보더라도 이제 가면은 결국은 요즘에 나는 이런 표현을 좋아하지는 않습니다만 신문에 보면 탈탈 털린다 이런 말이 있죠. 아마 그렇게 될 것이다. 이러면은 또 문재인 씨가 상당히 불안하겠군요. 그게 털리면 안 되는 건데 아무리 말기라고 하더라도 아무튼 그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내용들을 보면은 이게 양정철 씨에 대해서 여태까지 혹시 언론이 자기들이 알게 모르게 이걸 좀 미화하고 부풀리고 그래서 국민이 바른 정보를 아는데 방해하는 역할을 했던 게 아닌가. 언론사들이 사실 보도를 해야 하는 것이죠. 뭐 정권이 어떻다. 그러면 정권의 계파가 어떻고 거기에 좀 연줄이 다 있는 사람한테 잘 보이면 뭐가 생길 것인가. 근데 사람이 당당하게 사는 게 더 좋지 않습니까? 그 줄 서봤자 뭐 별거 나오겠습니까? 자기 품위만 떨어지지. 그런데 양정철 씨하고 관련해서 지금 그때는 미래통합당이겠죠. 근데 그쪽에서 강하게 이 일을 제기했던 게 2019년 5월에 양정철 씨가 서훈 국정원장하고 그 다음에 이 선거하고 관련된다고 얘기가 잠시 나왔던 김현경 MBC 논설위원이라고 그때 했던 그 기자 이 사람하고 이제 셋이서 뭐 식당에선가 만났다 하는 일이 있었죠. 그건 이제 리마연에서 강의를 한 적이 있는데 이게 그때 그렇게 다퉜습니다. 야당에서 그걸 밝히려고 했는데 이인영 씨도 나서고 뭐 거의 전면적으로 나서서 결국 손을 못 댄 채로 끝이 났죠. 근데 그때 거기에 같이 있었던 김현경 기자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2001년에 굉장히 오래됐죠. 2001년 3월 15일에서 29일까지 우리나라의 저 북측에서 방송이 이쪽으로 방영되는 그런 게 있었답니다. 그때 MBC 김현경 기자가 북한에 가서 조선중앙TV에서 위성 송출을 해서 MBC 뉴스데스크에서 9차례 이쪽으로 방송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지금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활동을 하고 이런 조직이 있다는 것은 대한민국 안에서는 경계할 만한 일이라는 것을 먼저 얘기를 해 둡니다. 김현경 기자가 2017년 선거 때죠. 2017년에 그 통일 특집을 기고를 하고 어디 가서 뭐 강연을 하고 뭐 이랬다고 하는데 요게 아주대학교 그 소식지에 실렸습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대통령 선거 열기가 뜨거운 2017년 4월 지인이 SNS로 설마 전쟁 나는 거 아니겠죠?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국가주석을 불러놓고 시리아를 폭격했다. 아프간에서는 사상 처음으로 핵무기에 버금가는 폭탄을 실전에 사용했다. 그러면서 이 한반도의 가장 참담한 현실이 안보 위기다. 이러면 보수 쪽에서는 안보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고 있네 이럴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내용이 문제다 하는 거죠. 위기의 제공자는 북한인데 그게 단지 북한에서만 오는 게 아니라는 사실도 깨닫게 됐다. 북한을 응징하고 대한민국을 지킨다는 미국의 군사계획, 핵 항공모함의 움직임이 우리에게 위기로 다가오는 역설을 경험하고 목격했다. 어떻습니까? 핵은 김정은이가 아니고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를 위협하는 거다. 이 논리가 살짝 이상한 것 같은데 대중이 여기에 그냥 넘어가 버립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거하고 다른 쪽으로 국민이 움직이게 된 것은 사실은 이런 게 아니냐.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서 그것도 수도 워싱턴이 아니고 휴양지 플로리다에서 폭격을 명령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런데 인구 절반이 북한 장사정포 사정거리 안에 살고 있는 우리로서는 그 폭격의 결과를 우리가 감당해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이게 뭡니까? 선동이죠. 반미선동이 아닙니다. 그 정도가 아니고 김정은이는 안전하고 오히려 미국 때문에 우리가 공격을 받는다고 공포심을 조장하고 있는 거죠. 이 사람 MBC에서 높은 자리에 있다고 하죠. 지금도 활동을 많이 합니다. 이게 통일 활동입니까? 자, 이런 사람이 통일에 대해서 이 사람은 문재인 씨가 북한 갈 때 갔죠. 무슨 그 평창 활동할 때도 갔고 이 통일이라는 이름이 붙어있는 온갖 활동을 그 조직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연구소 소장이라고 합니다. MBC에 있다죠. MBC 정신 차리십시오. MBC도 반국가 활동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는 조사해 봐야 하겠지만 MBC가 나서서 이런 일을 했다. 이제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그러한 반국가 행위를 용납하지 않을 겁니다. 그동안 뭐에 씌어서 그런 짓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문재인 씨가 쿠데타를 저질렀다고 한다면은 그 세력을 응징해야 합니다. 법적인 처벌을 하나도 빠짐없이 제대로 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은 적폐청산이니 정치적인 보복이니 그게 아닙니다. 국가를 지키자는 것이죠. 그런데 방송사들이 이 짓을 했다. 방송사 폐쇄가 문제가 아닙니다. 직접 반국가 행위를 한 겁니다. 이거는 자기들이 한 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겠죠. 그런데 이런 인물하고 2019년 5월에 국정원장이
그리고 양정철 씨가 같이 만났다. 일단 나는 이거 문제 있다고 봅니다. 검찰에서 수사를 제대로 해야 할 것이고 지금의 국정원이 국정원 상태가 됐다 하더라도 박지원 씨 정신 차리고 제대로 이거 확인을 하십시오. 국가의 배반을 하고는 살아남지 못합니다. 설령 박지원 씨, 설령 이해찬 씨라고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반기를 들 생각은 없는 사람들이라고 일단 믿습니다. 국가를 배반했던 행위들, 이제 밝혀야 할 때가 온 겁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